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보이는 차는 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아반떼 2014년 아반떼 MD, 더 뉴 아반떼 MD죠. 맞을 거예요 아마. 뉴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킬로입니다. 그저께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자영 뵈러 갑니다. 현대자동차 부산 신계금 대리점 자영한테 가면서 이 차에 대한 첫인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아반떼, 저 앞에 가는 뭐 저런 제네시스, 뭐 그랜저, 뭐 이런 차들은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화가 오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차량 소개, 모델 소개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관점에서 이제 이 차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현대자동차 신차 영업을 할 예정인데 그래도 현재 제가 소유한 차가 뭐 그랜저 디젤 있지만 그 다음에 스파크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그랜저를 굳이 뭐 영업하러 다니면서 뭐 못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제 기준에서는 지나치게 오버스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랜저를 고객님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고객님께서 제 차를 인수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제 아파트 같이 사는 제 친구 이름 김두현입니다. 그 친구 중고차 하는 개인택시도 같이 하는 그 친구가 이 차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이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 차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잠시 후. 그랜저는 그렇게 처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랜저 괜히 팔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그랜저 뭐 팔아가지고 유집차이나 뭐 차 팔아가지고 금전적인 득도 없었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신차 영업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유는 다음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 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이 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반떼 MD 쿠페를 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스포츠 주행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 쿠페 수동을 2.0 수동을 누 엔진이죠 사서 그 튜닝 사업하는 제이펙스 게러지 장 사장한테 차를 사서 장 사장의 그 고객인 자동차 매니아 분이 타시던 차를 사서 즐겁게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처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를, 기아자동차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근데 기아차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현대차 신차로도 많이 샀고 실제로도 현대자동차 많이 탔습니다. 단지 더 좋아하는 차가 쉐보레 자동차일 뿐입니다. 저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 편이에요. 그냥 타고 싶은 차 있으면 탑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이런 이 스티어링 조향감이나 이 페달 감각들, 그다음 하체 감각들, 이런 것들을 제 사실 취향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왜 다시 타느냐? 네, 이동수단으로서는 괜찮아요. 현대차가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타고 다닐 이동수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이 차량의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단지 주행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게 있어요. 뭐 디자인, 성능, 유지 관리비, 뭐 옵션, 뭐 다시 팔았을 때 뭐 장가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타기 가장 좋은 차는 현대기아차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제 장점은 그런 것들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입니다. 적어도 주행 성능에서 현대자동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아직도. 근데 주행 성능 보고 타는 게 아니에요. 뭐 주행 성능 뭐 요즘 뭐 아반떼 N, 뭐 벨로스터 N, 뭐 아이오닉 6 N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조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좀 제 취향 아닙니다. 아직도 명확히. 그런데 제가 현대차를 탄다면 그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현대차를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상품성은 좋다. 상품성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MD를 그런 이유로 샀는데 결과적으로 신차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왜 샀지라는 결론이 될 수 있지만 뭐 산 거는 산 거니까 뭐 네,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이 차 MD는 저 이제 워낙 이제 엔진 감마 엔진에 이제 감마 GDI 엔진에 이제 내구 이슈가 있었죠. 뭐 엔진 오일 소모 뭐 이런 것 때문에 리콜도 하고 했는데 이 차는 이제 U 디젤 엔진이 들어갔죠. U 디젤 이 저배기량 준전하게 들어가는 엔진이 이제 U 라인인데 코드명, 이 엔진은 뭐 두루두루 무난한 듯해요. 아무래도 뭐 R 엔진보다 주력 엔진인 메인스트림 디젤 엔진 R 엔진보다 사실 이 U 엔진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엔진이잖아요. 판매량도 그렇고 뭐 아반떼 디젤을 누가 많이 안 타잖아요. 다 가솔린 차를 타시지. 그래서 표본이 좀 적다는 부분에서 뭐 내구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이 이제 범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U 엔진을 예전에 소울 디젤 탔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계열 엔진이기 때문에 경험해봤는데 소울 탈 때는 차 왜 이렇게 시끄럽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엔진이 시끄럽다기보다는 방음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시끄러웠던 것 같고, 이 차는 확실히 소울보다는 방음이 좀 더 좋네요. 좋고, 그 다음에 디젤, 그랜저 디젤을 타다가 제가 바로 이 차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방음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랜저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방음이 좋았기 때문에 엔진의 존재감을 잘 운전석에서 느끼기 힘들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아무래도 차급이 훨씬 낮은 차이기 때문에 엔진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확실히 진동이, 그러니까 NVH라고 하는 진동, 그다음 소음은 차급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디젤 차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디젤 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거를 각오하고 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젤 엔진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근데 이제 디젤 차를 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내 구간이 아닌 장거리 운행에 있어서의 좀 이점이 들 수 있겠죠. 뭐 좀 저속에서 나오는 이제 토크, 그 다음에 항속 연비가 상대적으로 가솔린 대비 좋다라는 점이 있죠. 근데 요즘 워낙 GDI 엔진 혹은 요즘 멀티포트 방식의 이제 신형 엔진들은 연료 효율성이 좋아가지고 사실 디젤을 굳이 안 타더라도, 그러니까 디젤이 연료비 자체로도 좀 가솔린 대비 싸잖아요. 쌌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200~300원이라도 쌌었는데, 게다가 연비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으니까 경제적인 이점이 확실했죠. 다만 정비 비용이, 정비성, 이제 이 디젤 엔진 그 구조 자체가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는 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한번 고치면 들어가는 수리비가 많고 작업의 이제 복잡성도 이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차급에는 뭐 정비 비용, 특히나 현대차라는 점, 아반떼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젤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정비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그런 차가 일단 아니기, 차급 자체가 부담이 없는 차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이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요즘 신형 CN7 아반떼, 뭐 삼각대 이후에 나온 그런 아반떼를 타보면, CVT 미션이 적용된 가솔린 엔진의 아반떼를 타보면 연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이 디젤 엔진 육박하거나 혹은 디젤 엔진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2026년 현재 이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경제성, 효율성이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디젤 차를 지금 이 시점에서 디젤 차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아반떼는, 이 아반떼급의 차급에서는 디젤 차의 매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장거리만 탄다, 저같이 그런 경우라면 디젤차의 장점이 있죠. 저도 그래서 이제 가솔린 대비해서 디젤차, 이 차를 만약에 제가 출장용으로 탄다고 하더라도, 아직 출장용으로 탈지 그냥 패밀리카로 탈지는 아직은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의 라이프 스타일엔 맞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차를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대중, 연 2만 킬로 전후 내외를 타는 일반적인 사용자한테는 가솔린 차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이브리드로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반떼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사지 마시고 그냥 가솔린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아반떼는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이 연식 전후에서 이 MDPC 조향 시스템에서 자석 현상이 있는 차가 제법 있던데, 이 차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탔던 그랜저도 자석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향감이 완전 쫀쫀하자, 막 좋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큰 스트레스는 없네, 뭐 이 정도. 뭐 일부 차가 직진이 안 된다, 그거랑은 다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데, MDPS 조향 시스템의 피드백, 그 다음에 급조향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이제 핸들이 탁 먹어버리는, 반동이 생긴다든지 걸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갑자기 저항이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급조향을 할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 조향 시스템의 단점과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점이 약간은 달라요. 뭐 직진이 안 된다, 보타가 많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타가 많은 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스티어링 피드백 자체가 아무래도 선형적이거나 조금 이제
모든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유럽차나 혹은 GM차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차들에 비해서 조향의 쫀쫀함이나 이제 모든 상황에서의 이 피드백이,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못 느낀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문제 삼을 정도라고 하기는 너무 가혹한 잣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모델은 지금 순정 대비, 그 다음에 오토 공조기, 이 등급이 프리미어 등급이 맞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지금 17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뭐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고, 이 차가 울산에서 운행된 차거든요. 밑에 그냥 확실히 남부지방에서 운행된 차처럼 하부가 엄청 깨끗합니다. 녹 하나 없습니다. 녹. 볼트 이런 데도 녹 하나 없고. 다음에 제가 엔진오일 갈 때 사진 하나 찍어 놓을 걸. 깨끗하고 컨디션 좋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차 검사가 있어가지고 어제 자동차 검사도 받았고, 현재 평균 연비는 10리터당 14.3km를 간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체감되는 평균 연비가 그랜저 디젤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한 2km까지 차이 안 나고 1km에서 2km 사이로 차이 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가볍기 때문에 항속 연비 주행을 하면 이게 평균 연비가 더 잘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차를 더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운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실히 디젤 엔진이 앞머리가 무거워요. 앞에 엔진이 확실히 가솔린 대비 엔진이 무겁다는 게 느껴지고, 근데 그랜저는 진짜 심하게 무거웠거든요. 완전 가분수,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앞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앞이 리어카 끌고 가는, 앞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뒤에서 리어카를 끌고 갈 때 리어카를 앞으로 놓고 뒤에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끌고 갈 때 딱 느낌이 딱 맞거든요.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 정도까지 앞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륜구동차가 특히나 앞머리가 무거우면 차의 운동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 주행 질감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거죠.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좀 덜 가분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거는 배기량 자체가 좀 적은 엔진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블럭이 무거운 이 디젤 엔진 자체가 아무래도 강성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가솔린 엔진 대비 무거운데, 얘는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니까 좀 그 차이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정차에 있을 때 진동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엔진의 소음도 우 하는 진동이 느껴져요. 이 그랜저 대비 확실히 방음이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내 차 디젤 차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못 참을 정도. 당연히 제조사에서 이제 나름대로 잘 만든다고 만들어서 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R&D를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디젤차를, 승용 디젤을 만들 때는 적어도 소음, 진동, 이런 사용성을 당연히 고려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상의 품질을 나름대로의 내부의 이런 가이드를 통과했기 때문에 출시가 된 것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탈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든 이런 공산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차를 제조하는 사측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술 개발과 조정과 튜닝과 셋업 마무리를 해서 출시를 한 제품은 어느 정도 이제 품질이 인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그러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보다 차가 좀 작아서
훨씬 그게 엄청 마음에 듭니다. 경쾌하고 전 작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고 의외로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편해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랜저도 HG 기준으로 괜찮았고 그랜저 IG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스티어링의 각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반떼 MD는 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히나 현대차가 잘하는 이런 각종 인터페이스 조작 구성 이런 거 물론 이 버전의 현대비는 이 메뉴들이 이쪽으로 뻗어져야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니다 보니까 출발 전에 보통 목적지 설정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뭐 그거 정도까지는 괜찮고 또 보통 스티어링 휠에 이런 버튼이 보통 리모트 버튼이 있으니까 뭐 사용성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원형 아날로그 게이지 방식의 이 계기판은 신청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반떼 위상은 엄청나죠.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모델을 하나를 1황을 꼽아보자면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만큼의 상품성이 좋은 차가 있을까요? 절대적이죠. 절대 1황입니다. 아반떼의 상품성은 1황이기 때문에 아반떼를 새 차로 산다는 것은 진리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반떼를 중고로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반떼를 산다면 신차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완전 이렇게 감가가 다 이루어진 이 400만 원 중반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라면 감가상각이 다 끝난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중고차를 찾을 때 사회초년생 우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아반떼 한번 사려고 하면 그럴 때는 무조건 새 차를 사십시오. 아반떼는 그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중고차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거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로서의 아반떼는 완전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할부를 좀 끼워서 신차를 사는 것이 장기 보유 관점에서의 자산의 감가 방어 차원에서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반떼가 좋은 차인 것도 맞고 가성비가 좋은데 중고로 사는 거 아닙니다. 중고는 저처럼 이런 차 살 때 중고를 사는 겁니다. 뭐 400만 원대라고 해서 못할 차 아닙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뭐 다 기능 다 잘 작동하고 저는 중고차는 중고차답게 저렴한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 1,000만 원 언더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거 아니면 신차.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지금 새 차 한 대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오닉 6 이번에 할부 상품이 너무 괜찮아서 부담다운이라고 36개월 타고 반납형 할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한 1,260만 원 정도를 3년에 내면 새 차를 3년 동안 탈 수 있어요. 물론 업무용으로 탈 게 아니라서 그 주행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3년 반납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전 그래서 지금 겸사겸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대리점은 제가 신차 영업사원으로서 일하는 곳은 아닐 테지만 그래서 자주 방문해서 전시차 혹은 이제 좀 보기 힘든 차들 출고가 된다거나 이러면 출고 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자주 방문해서 신차 소식도 좀 많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확장의 목적으로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차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뭐 이렇게 저도 궁금하고 새차 소식이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 전달을 해드릴까 해서 신차 영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이게 일을 제가 하는 일하고 신차 영업하고 제가 다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김원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신차랑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직업으로서 뭔가 겸직을 한다는 게.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중간 사이즈 하나랑 아메리카노 중간 사이즈 석 잔요.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맞으세요? 네네네. 네 잔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직원분들 드리려고요. 저희 자영이랑. 아무튼, 그래서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저희 자영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냥 제가 조금이나마 저희 자영한테도 좀 도움되고, 저 스스로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꼭 제가 저 영업사원으로서의 어떤 직함이 아니더라도, 신차 소식과 또 제가 간접적으로 좀 자영을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현대자동차 대리점은 자주 올 겁니다. 그래서 전시차가 내려오면 전시차도 촬영도 하고, 또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그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걸로 다 결제할까요? 네네네. 죄송한데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네,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서 창문 돌리시고 잠시 대기. 네,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 스타벅스는 이 직원분들 수가 주문 양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직원을 빡세게 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가면 그렇더라고요. 일단 받았고, 여기는 부산시 사상구 출해동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출해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첫 직장이 좋은 삼성병원 요 밑에 한 300m 내려가면 있거든요. 저희 첫 직장. 그래서 뭐 이 동네는 제가 고향은 부산시 진구 전포동이지만 사실상 여기도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동서대학교, 그 다음에 요즘 경남정보대학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경남정보대학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벌레가 하나 들어왔네. 차가 조금 제가 요 며칠간 나름대로 이제 롱텀 장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중거리로 차를 좀 쭉쭉 타고 있는데, 약간 차가 확실히 디젤 차가 중거리 주행을 좀 하니까 차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거 타고 장거리 출장 갈 때 한번 가면 좀 더 차가 많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대리점이 어딨냐면 여기 그 블루엔즈 있거든요. 블루엔즈 옆에 여기입니다. 전 손님이니까 여기 고객 주차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복귀합니다. 자영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그 차는 아이오닉 6 18인치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완전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기본형은 그래도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옵션을 찾아봤는데 재고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5월 중순이 되나서 그런지 월 초면 재고가 좀 뜰 건데 재고가 없어서 그냥 과감하게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하니까 월 7만 원 납입금이 늘어나더라고요. 어차피 뭐 차량 반납할 차인데 그 뭐 옵션 뭐 적당히 조절하는 게 맞는 거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원래 전기차 오너였었으니까 다시 이제 전기차 오너가 되겠네요. 근데 그 차를 업무용으로 쓸 생각은 없어요. 그 주행거리가 3년에 6만 최대 7만 5천까지라서 업무용으로 쓸 생각은 없고,
가정용 차로 뭐 이런 뭐 애들 딜리버리 뭐 이렇게 가정 용도로 쓸 생각입니다. 스파크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도 뭐 어차피 제가 구매한 거 가지고 있죠. 뭐 가지고 있고 가정용 차를 한 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업무용 차를 쓰고 스파크를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생각이 또 복잡해지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뭐 그건 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아반떼는 MD는 무슨 생각이 들면 굉장히 다루기 쉽고 부담 없고 약 300m 앞에서 더 할 나위 없다. 입문용 차로.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 입문용 차로 더 할 나위 없고 혹은 이동 수단으로서 더 할 나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차가 바로 아반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14km가 리터당 14km가 되었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아반떼는 세대와 상관없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 왜 우리나라의 이제 베스트셀링카 운행하십시오. 탑3 아반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지 까먹었는데 드는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오토바이를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오토바이가 빨리 안 지나가시네. 엄청 천천히 운전하시네요. 주행을 하면 할수록 차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 앞전에 차주분이 주행을 어떻게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한 3개월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걸도 있죠. 네. 전화 통화 한참 하느라 아무튼 아반떼는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아반떼가 베스트셀링카일까? 이제 저 같은 이제 매니아적인 측면에서 말고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차이고 가장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반떼 쿠페 수동이었거든요. 그 차도 사실 엄청 재밌게 즐겁게 탔었는데 굉장히 부담 없고 만족스러운 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젤 차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정말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디젤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냥 휘발유차 타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파크를 처분해야 되는데 원래 스파크를 처분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짐 빼고 스파크를 진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짐 빼고 차 세차도 좀 해놓고 사진 찍어서 이 매물 포스팅을 해야 되겠네요. 가격도 얼마를 받아야 되나 참. 제 차는 냉각 라인, 워터펌프 이런 거 다 갈아놓고 정말 수리할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클러치 상태도 좋고 하체 상태도 좋고 엔진 컨디션도 좋고, 망감이 교차합니다. 스파크는 처분하기 싫은데 그래도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새 차를 계약했으니까 처분을 하긴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하죠. 뭐 아무튼
오늘 제 아반떼 소개는 뭐이 정도로 가름하고, 점심시간이라서 12시네. 저는 제 동네에 오토바이 샵에 가서 사장님이랑 점심을 좀 먹어야 되고 제가 한 끼 사드려야죠. 저는 원래 주변에 이렇게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밥 소소하지만 이렇게 한 끼 대접해드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원래 제 직장 다닐 때부터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돈도 없고 하지만 전 점심 사는 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근처에 이렇게 계신데 또 시간 여유가 저랑 맞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아무튼 뭐 제가 지금 뭔가 새로운 다시 제 일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다고 할까, 혹은 좀 변화를 줘볼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좀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